네, 용정동 책방 시즌 2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네, 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요즘 좀 바빴는데요. 기본소득이 좀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최근 논의의 흐름들을 이게 조금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 음, 요즘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외부 활동,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네. 직접 대면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최근에는 지역이 좀 굉장히 청정했다가 다시 좀 위험 수위가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더 네, 오프라인 활동하는 게 꺼려지고 두렵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하반기가 더 걱정된다. 재유행 가능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음, 좀 지속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강력한 거리두기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좀 충격이 커요.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소득 네.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음. 한 번 더 지난번처럼 전 국민에게 재정적 음.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장기적 전략으로 봤을 때는 네. 옳다라고 생각하고 2차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예. 지급해야 된다. 예예예. 그것이 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오신 책 뭐 그 내용은 아니죠. 아니고요. 네. 예, 오늘 들고 온 책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네, 아빠의 네. 이게 아빠가 뭐 됐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고 혹은 때때로 우리 이웃들한테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음. 젊은 청년이 결국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게 되면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뭐 음. 이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같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또 그런 감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좀 사회적인 좀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봐줄 사람이 자식 예, 아들. 아들밖에 예. 없었고, 예,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아버지를 돌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예, 그 예. 안에서의 고민들 이런 걸 예. 다루고 있는 책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글쓴이의 이력이 좀 많이 독특하다면서요? 네. 예예. 인제 글쓴이는 92년생인데요. 92년생. 네. 네. 서울 산업정보학교를 수료한 후에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음. 거기에서 좀 온갖 차별과 모멸을 좀 마주하게 되면서 거기서 좀 사회과학 서적들을 이렇게 막 읽으면서 '아 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겠다.' 인제 이런 결심을 하고 나와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또 거기에서도 인제 부조리한 모습들을 좀 마주하게 되고 네. '아 그럼 나는 글쓰기와 영화 만들기를 해야지.' 이제 음. 하는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빠의 아빠가 음.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 흔적들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이제 9년 전? 네네네네. 네. 그 인제 2011년 쓰러지신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깐 저자가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입니다. 음.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비록 가난하기는 해도 영화 감독, 댄서, 작가 이런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오고 만족하고 있는 꿈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생활고가 시작되니까 이제 군대 대신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제 생계를 전부 책임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원래 미장 일을 하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쓰러졌다가 회복된 후에 미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따라주지 않자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지고 매일매일 알코올에 또 의지하게 되다가 음. 두 번째로 쓰러지시게 또 됩니다. 네. 그때는 여러 신장 기능들이 다 망가지고 이런 음. 상태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알코올성 네. 치매까지 오게 돼서 인제 작가의 더 힘들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쓰러지신 것은 먼저 치매 때문이 아니고 예, 그때는 네. 과로나 이런 음. 것들로 쓰러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예.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이
이 아빠의 아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건데, 근데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아, 저자가 초등학교 때 네.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한 음. 상태였고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특별히 아버지랑 애착은 갖지 않고 지냈고 좀 상당히 독립적으로 지냈다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네. 아버지는 아버지 일 하시고 대신에 뭐 굵직한 거는 아버지가 돈을 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시고 나니까 고모, 작은아버지, 뭐 고모부 다 문병은 왔지만은 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지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네. 여동생은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랑 여동생도 왔지만 그들의 형편도 좋지 않아서 또 돕지 못하게 되니 정말 유일한 보호자가 결국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의 참 건실한 청년이에요. 어렸을 맞습니다. 때부터 자기 예. 스스로 홀로서기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던 청년이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 홀로서기 노력을 했을 때와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2인분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처음 쓰러지셨을 때 음.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살던 집의 보증금의 절반을 빼게 됩니다. 다행히 어쨌든 주인이 그거를 허락해 줬기 때문인데 그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서 병원비로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이 삶의 무게가 내가 앞으로 또 견뎌가야 될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이 사람이 절감하게 되고 더불어서 본인이 꿈꿨던 영화 감독을 위해서 하던 영상 작업 일은 못하고 이제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그냥 완전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완전히 같아요. 틀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은 일도 자기의 꿈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다양한 도전을 해본다라고 하는 차원과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호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저자도 네. 이런 상황들이 강제로 주어지면 굉장히 더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돌봄을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후반부에 하게 됩니다. 네.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닥치는 대로 정말 그야말로 일을 하는데 새벽에 이제 일용직으로 집을 나설 때 이때가 가장 심란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예. 네.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죠. 이제 저자는 보통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6시 반에 이제 저녁 6시 반에 돌아오는 그런 공사 현장 일정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계속 치매가 악화될수록 어디 갔다 왔냐고 수십 번 캐묻고 네. 또 아버지 나 일하러 가야 되니까 버스카드 충전해달라고 수십 번씩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든데 다툼이 계속되고 또 아버지 자기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들 때문에 하여튼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병원 이야기도 앞에 잠깐 뭐 병원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병원이 보이지 않는 국경이 돼서 철저하게 입국 심사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제 저자는 저자의 아버지는 처음 쓰러졌을 때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막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응급실에서 입원은 못 시키겠다. 왜? 그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저자에게는 딱히 연대 보증인이라고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20살의 나이에 예. 그 치매 걸린 아버지의 보호자가 됐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 또 그런 아주 까다로운 과정들 속에서 어려웠고 그때 이제 도와줬던 거는 아버지의 과거 동료, 직장 동료가 연대 보증이 돼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나갈 때마다 치매 걸린 상태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하거든요. 네. 근데 요양병원에 갈 때에도 매우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들이 필요해서 그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장벽으로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국심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가난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이제 아빠의 아빠, 청년 보호자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도 좀 그려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제 이 대목이 상당히 좀 깊은 좀 부분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영역이었는데요. 저자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애착을 갖고 살지 않다가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아주 뜨겁게 이 아버지 돌보는 상황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아빠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내 돌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고민하다 보니 결국에 아버지와 자기가 서로 곁에 있으면서 비록 아프지만 나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고 아버지도 나한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불어서 본인이 공장이나 사회에서는 부족한 인간, 열애의 인간, 가난한 사람으로 되게 존재감이 없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만은 보호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지위를 얻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나온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케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의료 인류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분인데 아내가 조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네. 거를 10년간 돌본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돌봄은 끊임없는 인내와 소모를 요구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돌봄에서 본인은 구원과 성장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아빠의 아빠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누구나 쉽게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흔히 효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글쓴이는 그런 이야기 듣기가 참 싫었다고 그래요. 네. 글쓴이에게 네.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아, 아니에요? 예, 예. 뭐 네. 본자님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음. 어쨌든 좀 진심 어리게 음. 효자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싫었던 이유는 음. 효자라는 말 앞에 서면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문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못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보면 효자고 안 돌보면 불효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돌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집어넣는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된 것이고 네. 효자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럼 돌봄에 있어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못 던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조금 껄끄러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자 글쓴이는 이 아버지를 돌본 이유에 그 자식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예. 것들 끌고 온다. 예, 네. 자기가 이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아버지를 돌보는 이유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약한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돌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저자가 가족만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시민 대 시민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돌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나의 돌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 내가 한 시민을 돕는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도 시민으로서 좀 부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어쨌든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좀 이런 계층 또 특히 청년의 좀 독특한 어떤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 서사로 풀어내는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예, 네. 저자가 본인이 놓인 상황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새로운 뭐 의미나 서사들을 좀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글쓴이가 결국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청년 돌봄의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좀 치환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이야기하던가요? 이제 저자는 우리 사회가 미래의 돌봄 문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결국에 노인 부양을 맡게 될 것인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 자립의 문제를 경제랑 주거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야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앞으로 더 공존하는 데 있어서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측면에서 간병할 자유라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을 원하는 이는 간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간병을 원치 않고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간병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만이 서로의 존엄을 지킬 수 음, 있는 간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돌봄 사회를 좀 네. 구상하는 것입니다. 돌봄 사회, 공적 돌봄 제도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 공적 돌봄 제도는 이제 기존의 뭐 유아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음, 돌봄 서비스인데 특별히 이게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현재 정부에선 문재인 케어 음, 내에 시설을 벗어나서 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이가 살던 마을을 중심으로 돌봄을 좀 받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라는 네.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아직은 굉장히 시작 단계라서 좀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고요. 더불어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자는 이 공적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지난번 김환희 씨 그 책방 방송에서도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에 좀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치 음, 없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부터 좀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봄은 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이고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음. 가치가 너무 절하되어 있다 보니 자꾸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좀 네. 돌아오게 그것이 또 공적 돌봄 제도에서 꼭 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네덜란드와 영국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게 재밌는 사례인데요. 음. 이제 네덜란드 호헤베이크라는 마을에는 중증 치매 노인이 169명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에는 그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170명이 있습니다. 네. 즉 어, 치매 노인이 길을 잃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음. 그런 마을이고요. 이 마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케어러 UK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뭐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전부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고 이들이 돌봄 제공자들의 요구를 이제 지자체에 요청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단체도 있어서 네. 저자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음.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우주 선생님 평소에 사회의학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네. 책을 듣고 나서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돌봄 사회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봤고 돌봄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사랑이란 단어가 음. 좀 떠올랐고요. 이 사랑이란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폐쇄적인 권력 관계들 또한 해소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저자가 가장 먼저 넘고자 하는 것은 가족 내부에 있는 가부장적 혹은 성별 역할 규범 등의 그런
권력 구조입니다. 음. 특별히 여성인 경우에는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범 때문에 희생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받으면 안 되는 네. 가장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희생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 또한 책을 덮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이요. 돌봄을 이야기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다. 네.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아빠의 아빠가 됐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됐네요. 그래도 비가 오면 왠지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데요. 김창완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